열강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아유. 아, 근데 오늘 아주 제가 몰랐던 것도 엄청 많이 알고, 네. 오늘, 난 너무 재밌었어. 아, 저도 재밌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좀 책이 많이 갔으니까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만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혹시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기시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파크 포토님께서 저보러 박원석 욕 좀 해달라고 우리 분들은 저한테 아주 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젠 교양 있게 인문 예술을 공부하는 사이니까 교양을 지키고 교수님을 모셔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구자님은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교수님께 궁금했던 거? 저는 강의 들으면서 새로 알게 된 게 되게 많아서 되게 많아, 다지. 그치, 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막 따라가느라 바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들어봤어도 잘 이렇게 관심 없었던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고대 문명 모르면 잘 모르실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저는 어렵지. 오늘 신화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정 대표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해서 그 얘기를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접해서 이렇게 제가 들었던 이름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의 그런 어떤 문명이 어떻게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서진하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꽃피웠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신하들은 알아도 사실은 제가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우로페 페네키아 공주를 데려가서 크레타를 가고 그냥 보통 이제 그리스 문명이 시작을 크레타, 미노아, 미케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케아에서 망했을 때 저는 이제 거기서 해양 민족들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서 역사로 연결해 고대 근동 공부를 좀 했는데 이걸 교수님은 지금 그 문명의 이동을 다 신화하고 연결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 그럼 신화가 구체적인 역사는 아니더라도 큰 흐름의 문명의 전달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 해석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호메로스 이야기도 일리아스랑 오디세이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싸우는 자, 항해하는 자, 항해하는 자는 이긴 다음에 돌아다니면 식민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딱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아까 전 미노라타우루스 이 이야기도 저는 그냥 테세우스 영웅신화에서 나오는 걸로 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다 속가? 제우스도 소고 다 소잖아요, 교수님. 근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페네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안 문명인데 거기는 가나안 문명 아니죠. 가나안 문명 아닐까요? 페네키아 아니에요. 가나안 지역이지만 좀 페네키아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크게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이집트까지 비옥한 초승 따라인데 가나안 쪽은 좀 달라요. 좀 다르니까 페네키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보면은 이 바알 신을 생각했잖아요. 바알이 소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게 다 옮겼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미지가? 그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단언하기 어려운 게, 메소포타미아는 그 황소도 중요하지만, 이제 복합적 있죠. 사자, 황소에게 섞어서 했는데, 이쪽 와서는 제우스는 황소로 변했기만 했지, 제우스의 상징은 독수리예요. 아니, 근데 에우로페 같은 경우는 페네키아라고 하셨는데, 두로 티레 공주 아닙니까? 아닙니다.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예요. 아, 그래요? 에우로페는 일반 사람이에요. 아니, 티레가 페니키아 안에 있으니까. 보통 우리 지역 말할 때 그 안에 티레도 있고, 근데 있고. 에우로페는 페니키아의 공주예요. 공주. 그러니까 제우스가 되게 유혹한 것은 되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리다, 백조로 변신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여신하고 있는데 인간의 몸이 훨씬 더 인간의 몸이 저 신의 몸이지만. 그러니까 제우스의 신조는 비둘기인데, 독수리인데, 본인은 소로 많이 변했잖아요, 교수님. 아니, 에우로페만 그랬죠. 에우로페만 그랬나? 그랬나? 포세이돈은 소를 보냈지 자기가 소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소 변한 게 그 페네키오 바알 거와 연관이 없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쨌든 소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소가 어떤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 적어도 크레타 섬에서는 소가 굉장히 소를 갖고 한 놀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앞으로 정 대표가 말한 거 좀 연구를 해봐야죠. 소인데
그러니까 그 미친 황소 보는 게 그 소, 아까 그 소를 뛰어넘는 광경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소에 관한 그 조각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좀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딱 보면서 그 항아리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교수님께서 항아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아, 지금 남겨져 있는 그 유산이 사실은 그 항아리에 그려져 있는 것들로 이제 알게 됐다는 거. 근데 그 항아리의 그림들이 너무 야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자기하고 밀접한 거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는데 왜 하필 그 그림들이 다 남자들이고 남자들하고 막 그런 좀 야한 그림들을 그리는데 그거를 먹을 때 마실 때 뭐 하는 모든 그릇에 그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일상인 거지 일상.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서 했겠지만 일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녀석은 그러겠지만 하여튼 돈 많은 사람이 그걸 주변에 놔도 옆에 보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런 걸 보는데 그것이 남자 몸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철학적인 남자 몸이 신이 인간에 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한 게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화된 몸 그러니까 얼굴은 늙었어 이상화된 몸은 그리고죠 노인들은 그러니까, 몸이 막? 네, 그렇죠. 그 라오콘 보면 그 얼굴에 비해서는 몸이 물론 지금도 그런 몸짱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 시대 이제 미학이었죠. 그걸 이제 젊은 남자의 잘 빠진 몸, 칼로스. 그거를 구현한 것이 예술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막 약간 이거는 뒤틀린 시선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남자들은 그렇게 몸이 좋게 그렸는데 여자들도 몸이 좋게 그렸더라고요. 그렇죠. 여자 몸. 지금은 막 이렇게 여리고 이렇게 약하고 이게 시대적으로 변한 것 같긴 그건 한데. 이제 그런 그 남성이나 여성 몸의 아름다운 몸에 대한 신화를 깬 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저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곤 실레의 그림은 나체가 정말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미학, 그러니까 잘 빠진 남자의 몸, 또 그 관능적인 여자의 몸에 대한 신화가 깨진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남자는 그런 지금 우리가 봤던 과거의 그런 몸을 비슷하지. 지금도 선호하는데 지금 여성의 몸은 예전에 그 사람들이 그건 원했던 관념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변한 게 아니고 저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저도 이제 미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많이 들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남자의 미가 중심이었잖아요. 여자 미가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여자의 미를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게 아닌가. 그 당시에도 지금의 미와 비슷한데 아니 여성의 미는 아니 여성들은 좀 약간 풍만하게 그렸고 그게 루벤스 아까 그 루벤스 이제 루벤스가 대표죠. 풍만한 여성이 그리고 르누아르나 19세기까지 그랬는데 20세기 와서 그 20세기 초에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고대랑 중세의 여성의 몸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너무 사람들이 거식증이 걸릴 만큼 미의 기준이 약간 달라요. 왜냐면 이제 고대에는 애를 낳는 거, 가산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아름다운 거고 지금은 사실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거잖아. 지금은 여자들이 과거가. 그러니까 그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발견했던 것도 다산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거 약간 희극적이죠. 그리고 좀 깔깔대고 웃기도 하지만 다산성,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이렇게 배를 약간 그리거나 풍만하게 그린 것도 다산성 연결되듯이 남성의 그런 성기를 발기 상태인 것도 다산성 연결되고 또 재밌잖아요. 그 사투르스 하는 거 보면 저 녀석 뭐야 하고 깔깔대고 웃기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럼 이제 또 제가 느낀 건 저는 고대 시대가 딱 보니까 남성들의 다 옷 벗기고 밀은 여성들은 다 옷을 입히는 게 그럼 이게 고대 그리스가 굉장히 그러면 가부장적이고 여성에 대해서 엄숙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40만 아테네 시민에 40~50만인데 여성은 시민권이 없었고 아까 그 체육장에도 여성은 못 오겠어요. 여성은 못 오겠고 여성은 그러니까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적으로 여성은 열등해서 뭐냐? 애만 낳는 거야, 애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남성들이 그러니까 아까 심포지움에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턱수염이 있는 남자가 젊은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즐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야기하고 놀고 말하고 대화하고 뭐 술 마시고 같이 노는 그런 게 이 사회에서는 되게 그냥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고 여성들은 그 안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러면 여성들은 여성들만의 다른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처가 악처라는 이야기는 알지만 그 악처가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봤을까? 부인이, 그러니까 되게 30대 남자가 10대 초반 여자랑 결혼하는 게 되게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남자가 그 양성을 한다는 걸 알았겠죠. 근데 그거 때문에 그건 별로 기록이 없어요. 하긴, 왜냐면 여성 같은 경우는 인구를 계산할 때도 네. 여성과 아이는 빼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기억 자체가 사실은 가려진 기억이죠. 4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가 4만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만. 그렇게 따진다면요, 이게 고대 그리스의 어떻게 보면 서구 문예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네네. 근데 고대 그리스가 그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리고 남성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게 활성화됐었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렇다면 막 동양에서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동양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동양은 그런 기록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표현된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물론 동양도 남성 중심에서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동성애 이런 건데, 동성애나 양성애나 거듭 말씀면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는 현대 개념입니다. 그리스 시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성행에서 능동자, 수동자라고 보는데, 능동자 남자, 근데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충격적이에요. 남자들은 그 능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힘이 있고 남성이고 성인이고, 없는 것은 여성이고 어리고 약한 거,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전국시대에는 다이묘들이 미동들을 데리고 다녔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중국도 당연히 있죠. 그런 있었어, 계속. 소년에는 당연히 성인은 어떤 사연에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케네스 클라크가 그 말이에요. 케네스 클라크가 그 서양 미술의 핵심이 누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케네스 클라크가 차마 그 말을 못한 거야. 그 남성 그걸 못한. 그건 이제 60년대에 와서 이제 공개되고 이제 저 그리스사의 동성애라고 유명한데, 동성애는 정확히 소년인데 그 말은 맞아요. 왜냐면 동양도 그런 관행이 그리스처럼 제도적으로 있었겠지만 미술로 표현하진 않았죠. 그건 이제 춘화죠, 춘화. 춘화도 되게 남녀가 물론 있어요. 있지만 많지는 않은데, 그리스의 고대 그러니까 서양 미술의 핵심은 케네스가 누드라고 한 것은 어느 정도는 많습니다. 우리 사실 16세기 르네상스나 17세기 티차나 이런 그림 보면 여성들과 압도적이거든요. 그거의 그림 그 변화를 쫙 가려면 에곤 실레까지. 에곤 실레의 여성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정말 저걸 이쁘다고 봐야 돼, 추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누드를 깨는 거죠, 개념을. 그게 이제 말하는 현대 미술인데, 하여튼 그 케네스 클라크의 그 말은 맞아요. 과장하지만 이제 그것이 남성 누드에서 시작된 말은 케네스 클라크가 안 했지만 서양 미술의 핵심이, 일관된 핵심이 누드였다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가 되게 관능미가 느껴지잖아요. 카로스란 말 자체가 이제 보통도 카로스를 이제 잘생겼다, 잘 빠졌다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섹시하다는 말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카로스가 우리가 요새는 뭐야, 남자가 여자를 보고 서로 그러는데 카로스란 말은 당연히 그 관능미가. 근데 그거 웃기죠. 죽은 아들을 안고 그 엄마가 비토해는 장면에 거기다 카로스라고 딱 새겨놨잖아요, 접시에다. 그 잘 빠진 몸매를. 그거 되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다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딱 그냥 사랑하는 것만 있는데, 이 자체가. 카로스란 말은 관능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엔 무슨 동성애는 그 개념이 없는 거고. 없었죠. 현대 개념인데. 그 현대 개념이죠. 그런 중세 기독교 건너면서. 그렇죠. 완전히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까지도, 황제까지가 로마 시대도 이제 그걸 로마 시대는 건 그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고대는 있지만, 황제가 젊은 남자들. 근데 그런 진시황이라는 중국에도 있었죠. 미동도 데리고 당연히 있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었는데, 고대 로마까지는 누드 조각이나 그림이 남성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이제 그거를 완전 소돔이나 규탄해서 이제 완전히 특히 남성은 여성 나체도 못 그리겠지만 특히 남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했죠. 그 남성 간의 동성애는 굉장히 해서 그걸 소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이나 그쪽 그 예수람 측에서 거에서 남자들끼리 같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수간, 그 수간, 예. 그 양떼들 그걸 당연히 하죠. 그렇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서양 미술은 그거를 그냥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중세는 못했다가 르네상스 시대 15세기 되면서 도나텔로가 최초의 남성 다비드상을 실물 크게 조각상을 하고 그 유명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에서 보티첼리가
여성 누드를 최초로 보여주는데 그전에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완전 다채는 이제 그때 나오는데 그 중세기에는 그걸 못하게 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고대 그리스보다 지금이 더 억압된 사회 같다는 그렇게 볼 수도 느낌이 있죠. 드는 볼 거예요. 수도 왜냐면 있고. 그때는 되게 자유롭고 그거를 하는 것이 그들도 교육하는 시스템도 멘토멘티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운 건데 지금은 사실 저희들은 다 교육 받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자체가 모든 인류가 되게 기독교 윤리에 영향을 받은 거지. 네, 한마디로. 그렇죠. 크죠. 기독교에서 동성애 되게 이렇게 하고 이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멘토와 멘티가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가 중심은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 넓게 세상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것도 한 부분이고 그것이 충격적인 것은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제도였다는 거죠. 근데 로마 이제 그것은 그게 깨집니다. 그게 없어지고 이제 교육을 따로 시키죠. 따로 시키게 하는데 그런 관행이 상당히 남아있죠.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사회가 오히려 뒤로 갈수록 그런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억압이고 어느 게 더 그냥은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훨씬 뭐 편해지고 이랬지만 예컨대 이런 말이죠. 핸드폰이나 디지털이 지배한 사회가 훨씬 자유로워진 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알도스 헉슬리가 이야기한 전체주의 사회로 갈 수도 있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돼? 훨씬 더 개방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훨씬 더 이렇게 고립돼 있고 또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또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교수님 이제 질문 하시는 분들 붓담배님께서 미노타우로스가 아까 소리 인도의 그건 신신과 연관이 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 대표 질문인데 그 황소가 이제 근데 아까 뭐 바알신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 근데 하여튼 그 황소의 몸이라는 게 황소가 이제 힘이 세니까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피카소와 그 미노타우로스의 그림에서 좋은 걸 많이 남겼어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피카소가 그리면 너무 귀여워요. 아, 그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 천재성이 그겁니다. 그 붓글씨 하나에 정말 그 모든 단점. 대상인데 그냥 대상일 뿐인데 색채도 없는데 마치 정말 살아있는 그렇죠. 듯이 피카소가 좀 대단한 재능가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상희님이 아까 여성의 몸은 출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그러니까 여성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우리 하쌤님. 제가 좀 이상했던 거는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이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싸웠잖아요, 교수님. 싸우기도 하고. 왜냐면 나중에 일방적으로 그렇죠.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화 같은 경우는 로마가 자기들의 조상을 그리스로 여기고 그리스를 엄청 트로이로 여겼죠. 트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인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로마 때 하겠지만 로마는 문화 예술은 그리스 조각도 다 복제하고 되게 로마 시대에 뛰어난 화가나 이런 것들은 되게 그리스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 13세, 14세기까지 그러니까 조토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스인들이 서양의 미술을 끌고 왔어요. 유명 건축가, 조각가 그 인식이 좀 이상했던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한국의 문화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조상은 이게 우리 조상이야. 백제도 인정 안 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로마는 지들이 점령을 했는데 점령지의 문화가 자기들의 조상이고 엄청나게 이상인 것처럼 막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에 얘기했지만 뭐 그 여러 역사지만 그리스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대표고 아테네도 부모가 아테네 시민이었으면 아테네 시민을 인정해서 외국인도 배제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출신이 아니에요. 어디 소아시아체 터키가 섬 출신인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도 마케도니아도 그리스인들은 야만이라고 봤어요. 완전히 야만이었는데 부모가 아테네 시민이 아니면 아테네 시민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 어떠냐? 로마는 그게 관용성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나중에 제국으로 성공한 게 겁니다. 다 시민권을 줬어요. 처음에 물론 안 그랬지만 다 하셔서 적어도 문화예술은 그리스 것을 철저히 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뛰어남이죠. 제국의 뛰어남이죠.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가진 자의 여유. 가진 자의 여유. 제국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470인가 거의 500년을 간 게 제국이 500년 가기 쉽지 않아요. 몽고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게 몽고 제국이죠. 몽고가 세계를 잡는데 몽고가 몇 번 못 갔죠. 미국은 얼마나 갈까요, 교수님? 글쎄요. 근데 그러니까 제국은 그게 오래 못 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네. 기대됩니다. 앞으로 네. 매주 화요일은 우리 송기영 교수님과 송기영 교수의 서구문예사 사문예 사람 ING 문화예술에서 네. 우리 송기영 교수님의 서구문예사 매주 이제 화요일날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서준 교수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2부는 10분만 쉬고 돌아와서 다음 이슈 우리 곽상도 이야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10분에 네. 뵙겠습니다. 네.